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최근 K조선의 모델, 또 상징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명예 특허 등록을 위한 심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세조한 무료 북한세 쇼가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한옥선하고 그다음에 이 거북이 등을 합친 일종의 개량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왔다면은 당연히 특허를 받고도 남았을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발명품들에게 명예에 남아 이 특허를 주는 방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추진이 돼서 15개 우리 이제 선조분들, 우리 조상들의 혁혁한 이 발명품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더 많을 텐데 이제 개수는 아무래도 이제 한정이 되니까 그래서 15개인데 앞서 이제 거북선도 보셨지만 거북선이 들어가고요. 치국이, 신기전, 대동여지도, 해시계도 들어가고 석빙고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 우수 발명품들은 이제 명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뭐 기술이나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서 이게 명세서로 좀 만들어지고요. 특허 출원도 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쳐서 그야말로 이제 명예긴 하지만 특허로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위치가 좀 됐습니다. 네, 이 15개가 다 그냥 그대로 선정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또 과정을 좀 거칠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을 단순히 이제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예전에 큰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재료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심사 대상이 15개 다 이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선정 절차라는 게 있죠? 네,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신규성, 그 시대 이전에는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 새 거였느냐? 네, 그다음에 진보성, 기술적으로 진전된 그런 작품이었나. 그다음에 산업상 이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가 이런 걸 보고요. 5월 초까지는 늦어도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해갖고 명예 특허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명예 특허라고 하는 거는 출원인, 특허권, 로열티가 없이 그냥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5월 19일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 전시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예요. 명예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 그런 행사입니다. 자, 이 명예 특허 출원 행사 60주년이 되는 발명의 날을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발명의 날은 이 세종대왕의 발명품과 직접 관련이 있죠? 치국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15개, 물론 최종적으로 다 선정된 건 아니지만 15개가 뭐 다 선정된다고 치더라도 이 15개 중에서 뭔가 이제 가장 뭔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 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법해라는 어떤 발명품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치국이가 된 이유가 치국이는 언제 만들었는지 공식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조실록에 나오니까 반포일이 있어요. 예, 1441년 5월 19일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발명의 날이 5월 19일인 것도 바로 여기서 이제 따온 거고요. 발명의 날이 이제 제정된 게 1950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95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때 당시에도 의미를 부여할 게 필요한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역사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치국이었다. 그래서 잠깐 또 멈추죠. 멈추기도 했었는데요. 뭐 다른 날과 상공의 날이라는 날과 이제 겹쳐서 그랬는데 다시 1982년 이후에 부활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1회 발명의 날 무려 1957년이었는데
저희 KTV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1회 발명의 날을 기념하는 직전이 5월 20일 상공문교 내무의 3부 공동주최로 중앙청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이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의 치구기를 발명한 단기 3774년 5월 19일을 기념해서 국민들의 과학의식을 북돋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네, 저 시절 노인분들 아직도 단기라는 말을 쓰시죠. 단기, 저기도 단기란 말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신 날. 자, 발명의 날을 지정할 때 여러 후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강수량제는 특구기가 선정된 이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명품을 가지고 할 거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발명품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앞서 이제 이번에 15개 선정된 것도 보면 앙부일기, 거중기, 치구기, 온돌, 신기전, 뭐 자경루, 뭐 대동여지도, 뭐 비격진천의 거북선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치구기가 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우리 실록에 날짜가 있었다라는.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솔직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게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문종, 그 세종대왕의 장남이죠. 네. 그다음에 세종대왕 본인, 그다음에 장영실 이런 분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는 기록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을 서양보다 굉장히 빨랐네요.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서양의 첫 우량계가 1662년이니까 그보다 한 200년 이상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가만히 돼서 발명의 날에 상징적인 어떤 발명품으로 치구기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15개 후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은 더 영광스러운 평가를 해외에서 받습니다. 세계 7대 명품 군함으로 이거 외국인이 선정한 거죠? 네, 미국의 해군 연구소가 주최를 해가지고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심이 있는 26,0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세계 7대 명품 군함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 지금 거북선이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 7대 그 명품 군함에 포함된 그 배들을 보니까 전부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우리 거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저 거북선이 가장 오래된 군함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건 19세기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HMS 드레드노트라는 건 20세기 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SMS 엠덴이라는 건 1차 대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아이오와급 현대 전함, 것들이죠.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거북선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막는, 그러면서 거북선의 모양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덮개가 볼록하다든지 또는 뾰족한 그 거북 등껍질과 같이 돼 있어서 침략이 불가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명품 군함입니다. 네. 미국 해군연구소라는 권위 있는 기관이 그야말로 수백 년 전 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도 유일하게 거북선을 포함시켜 준 겁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거북선에게 붙였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영화에도 나오죠. 네. 그냥 지나치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새삼 화제가 되고 있죠. 메쿠라분의 맹인선이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야지 뭐 방어도 하고 공격을 하죠. 뭐 보이질 않으니까 화살을 쏘든 조총을 쏘든 선원들을 어떻게 뭐 살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느새 그냥 네. 돌진의 법은 옆에 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함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북선이.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쏘니 그게 뭐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백발백중이죠. 그리고 함포 쏘고 난 다음에 들이받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순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시원시원하죠. 뭔가 그냥 가슴에 맺혔던 게 풀린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고요. 그런 어떤 강력한 성능,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함선 위에 이 쇠침을 박아서 일본 그 해군들이, 일본 군인들이 내려와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창성. 그러니까 단순히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독창성, 그다음에 압도적인 그런 무기로 쓰였던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7대 글로벌 군함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영화적 허구도 좀 있어요. 그렇죠. 거북선이 충돌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거북선은 서양 배처럼 충돌하는 배는 아니었어요.
김한민 감독인가가 창작을 위해서 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거북선 조선 정조 임금 때도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화에 이 단골로 등장하죠. 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이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을 이순신 모두 후대와 고자리마세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순신과絶対 生き残られてあ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입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1위죠? 네, 3연속 1위라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14%, 2위가 세종대왕인데 10%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3, 4, 5위는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대통령,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순으로 돼 있는데 전부 한 자리 수입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민족적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추앙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조사를 좀 더 보자면 그 뒤에 이제 그 현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좋아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외국에서도요 추앙받고 있습니다. 동서양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있죠. 예. 각국의 이제 해군 사관학교 또는 이제 해군 뭐 제독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존경하는 인물로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국의 해군 제독인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그런 완벽한 지휘관에 대해 이렇게 찬사를 자신의 책에서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9번까지 예. 그다음에 니미츠 제독이라고 태평양전 때 일본 해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제독이 있죠. 그 양반도 이순신 장군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말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중국의 역사학자도 이순신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제 항우, 제갈공명, 손자, 관우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참 중국 사람들 한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극히 드물 텐데 그런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태평양전 때 일본의 제독이었던 도고 이 장군 역시 제독 역시 나는 이순신 장군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극찬이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저 얘기. 이런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생가와 묘역을 성역화하기 전에는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군 장성 모임에 가서 저 도고의 얘기를 듣고 보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거북선 외국 정상이나 귀빈들에게 주는 단골 선물이죠? 네, 사실 이제 그만큼 거북선이 전 세계 7대 명품 군함으로 인정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한민족 그러면 항상 외적의 침탈을 받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피해자 컴플렉스가 있는데 적어도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호주 부총리의 거북선을 이제 모형 선물을 하는가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폴란드 정상 등 많은 정상들에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제 거북선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테러를 받은 리퍼트 대사 이분도 거북선을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한 상징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기 때문에 특히 리버트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량이 최고다 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환기시키는 대표적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요. 그 상징물이 거북선입니다. 네. 자, K조선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가 됐죠. HD 현대중공업은 중요한 고객들에게 이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이제 위상을 이렇게
끌어올렸던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합니다.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현대 정주영 고인이죠. 명예회장한테 조선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을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해주나요? 아무것도 없는 네.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 이 정주영 고인이 찾아간 사람이 당시 선박 컨설턴트 회사였는데 이분한테 갔을 때 500원짜리 그 당시 지폐 뒷면에 이제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양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할 테니 우리를 믿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를 믿고 돈을 좀 빌려줘. 그럴 때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D 현대그룹의 모태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러니까 출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북선이다. 좀 비약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주영 창업주가 만든 현대조선소 단숨이라고 할까요? 9년 만에 세계 정상 조선소가 되죠? 네, 1972년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에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1위 기업이 된 해가 1983년. 그러니까는 조선소 기공식을 가진 지 11년 만에 세계 그러네요. 최고가 되었습니다. 11년.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공업, 그다음에 67년에 어떤 그 중공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72년 제3차 개발에서 중공업 과학기술 육성을 내걸면서 조선강국 해양강국이 된 그 신화 창조의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면면이 이어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전통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임종윤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